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CIKM에 이번에 제가 제출한 논문인데요. 최종 액셉시 돼가지고 11월 11일 날 발표를 할 논문입니다. 오늘 있다. 화요일입니다. 예. 몇 시에요? 제가 5시에 시작합니다. 신경 이거. 몇 시? 저는 방학 때 같이 해가지고요. 그때 해요. 네, 기억 그럼 목요일인가요? 같은 날에 수요일? 화요일에. 예. 화요일에 백기시 있어요. 그리고 인셉션 리셉션? 리셉션 내면 포스터를? 같이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발표 준비를 영어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한국어로 일단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드린 논문은 Fair SE라고 하는 검색 엔진단에서 정보 격차를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전체적인 인덱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일단 모티베이션입니다. 최근 검색 엔진 단에서 개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이라던가 빙에서는 뭐 지오 로케이션이라던가 검색 기록 아니면 사용자의 선 언어 아니면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검색 결과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용자 만족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정보 격차라던가 필터 버블 아니면 에코 챔버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분석을 잘 할 수 있을까? 프레임워크 단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백그라운드인데요.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단 데이터 컬렉션 리미테이션인데요. 여기서는 데이터들을 아무래도 매뉴얼하게 사용자들을 모집을 해서 검색 결과들을 수집을 하다 보니까 동일 시간 내에 그 사용자 맥락이 달라지더라도 동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페어한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표면적인 데이터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 뭐 URL이라던가 도메인 네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분포에 따른 그 정보 격차들을 분석하는 식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들로는 휴먼 어노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클라우드 소싱을 해서 실제 내용들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연구들을 확인해 본 결과 아무래도 코스트도 매우 높고 인간의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오토매틱하고 스케일러블한 프레임워크 단에서의 이런 동시 데이터 수집을 진행을 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아키텍처인데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파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 섹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수집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WS 람다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개인화 요소로서 총 네가지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뭐 지오 로케이션과 서치 히스토리 그리고 랭귀지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 뭐 동시간대에 패러럴하게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지오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AWS 람다 펑션을 리전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6개의 지역에서 각각 동시간대에 이 쿼리를 사용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대에 동일 시간대에 검색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서치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쿠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브라우저 단에서 보면은 사람이 로그인을 했을 때 실제 쿠키가 남게 되고 그 쿠키를 통해서 검색 엔진에서는 이런 식의 이 사람이 검색기로 이런 식으로 쌓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쿠키 값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HTTP 리퀘스트에 쿠키 값을 넣어주게 되면, 실제 브라우저 단에서는 그 사람이 실제 로그인을 해서, 요청을 보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 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뭐, 랭귀지 같은 경우는 앱세트 랭귀지라고 하는 HTTP 헤더 쪽에 값을 조정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는 유저 에이전트를 건들게 되면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독립적으로 그 유저 인스턴스만 바꾸는 형식으로 동일 시점에서 인스턴스만 달리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패러럴한 데이터 컬렉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이제 실제 표면적인 분석이 아닌 실제 내용에서 가질 수 있는 내재적 관점들을 어노테이션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LLM 어노테이션을 활용을 했는데요. 일단 LLM 어노테이션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폴리티컬 컴파스라 하는 그 실제 62개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실제 주요 LLM 3개를 활용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레프트에 좀 치중되는 바이어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요 LLM 3개들이 공통적인 바이어스들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평행성이 공유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일 LLM을 사용을 해서 어노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평행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페르소나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페르소나라 하면 이제 그 AI, LLM한테 페르소나를 입히는 겁니다. 이걸 시스템 프롬프트 단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페르소나를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다르게 매핑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바이어스 되지 않은 각각 페르소나를 주어지게 해서 동일하게 컨텐츠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편향되지 않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실제 분석 관점인 뭐 폴리티컬 러닝이라던가 스탠스에 대해서만 일단 그 각 네 개의 축에 대해서 그 조합의 네 개에 대해서만 페르소나를 입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페르소나 입히게 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네 개의 관점에 대해서 동일 컨텐츠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 레이블과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어노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LLM 어노테이션 과정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총 세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벤치마크 어큐러시인데요. 여기서 네 가지 전체적인 페르소나 8가지에 대해서 실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통해서 정확도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폴리티컬 레닝 쪽이라던가 스탠스, 그리고 서브젝티비티, 그리고 바이어스 총 네 가지를 다 검사를 해봤는데 특이한 점은 폴리티컬 쪽에서 성능이 매우 낮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들을 확인해 본 결과 벤치마크셋 데이터 자체가 레이블 자체가 실제 내용에 대해서 어노테이션 한 게 아니고 그 미디어에 대한 평판에 따라서 레이블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는 내재적 관점들을 분석했는데 미디어 평판에 따라서 골드 라벨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현상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느 정도 내 실제 컨텐츠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다 보니까 리즈너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페르소나의 그 일관성을 평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라 하면 아무래도 페르소나가 저희가 주어진 이유 자체가 바이어스 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들을 어느 정도 어노테이션을 섞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컨센서스 케이스는 실제 8개의 어노테이터가 동일하게 어노테이션 한 결과이고요. 넌 컨센서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8개 어노테이터 중에 하나라도 다르게 어노테이션 한 경우입니다. 각각 보시게 되면은 레프트 쪽의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케이스에서는 동일하게 4개의 페르소나가 모두 동일한 점수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넌 컨센서스 케이스 즉 레프트인 어노테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틀렸던 아티클에 대해서는 레프트하게 해석을 하고 라이트한 페르소나의 경우에는 라이트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명확한 관점이 존재하는 컨텐츠의 경우에는 8개 어노테이터가 다른 뷰포인트를 갖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동일하게 명확한 관점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노테이션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식의 하나라도 달랐던 경우, 즉, 그 컨텐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관점이 있는 컨텐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뷰포인트에 맞게끔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편향된 결과들을 희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토픽 따라서 이제 어그리먼트를 계산을 한 건데요. 그래서 어그리먼트는 펠리스 카파 스코어랑 이제 킨드로프 알파 스코어라는 이제 실제 우연의 일치를 제외한 실제 8명의 어노테이터들 간의 일치도를 분석한 스코어입니다. 보시다시피 각 토픽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게 어블레이션이라던가 이미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정치적 성향이라던가 스탠스에 명확하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지만
뭐 트럼프 해리스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 상황과 살짝 무관한 어느 정도의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일치도가 매우 낮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리얼 세계에서 이런 식의 디스커션이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다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검정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너, 어, 이제 6개의 그룹 내에서 실제 뭐 지오 로케이션이라 봤을 때 6개 지리적 위치에 따른 검색 결과 자체가 이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다음과 같은 칼루스칼 왈리스 H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의 통계적 검정뿐만 아니라 실제 이펙트 사이즈까지 측정을 함으로써 뭐 이게 프랙티컬하게 이펙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들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p-밸류 단에서도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고 이펙트 사이즈 단에서도 미디엄하게 이펙트 사이즈가 있는 것들만 저희는 인포메이션 디스패 정보 격차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총 실험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검색 엔진은 총 두 개로 글로벌하게 상위 점유율을 가진 검색 엔진 두 개를 활용을 했고 토픽은 총 9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4개의 유저 컨텍스트를 활용을 하고 각 유저 컨텍스트별로 6개 인스턴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마이스터 했던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간 자체는 2024년 세프템버로 지금 총 4개 일자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 폴리티컬은 동그라미, 그래서 스탠스는 별표 모양인데요. 전체적인 Y축은 이제 P-밸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스레시홀드인 그 통계적 검정, 유의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S는 서치 히스토리, G는 지오로케이션, L은 랭귀지, E는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뭐 9월 30일 날 지오로케이션 단에서 이미그레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보 격차가 발생된다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서치 엔진 A에서는 그리고 9월 30일 날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트럼프 해리스 단에서도 지오 로케이션 단에서의 정보 격차가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서치 엔진 B 같은 경우는 정보 격차를 확인할 수 없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각 검색 엔진마다 그 개인화의 정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검색 엔진의 개인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케이스 스터디를 또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미그레이션 쿼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제 그 검색 결과에 대해서 각 레이블에 대한 분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프랑스에 대해서 라이트한, 즉, 기파 성향의 컨텐츠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와 반면에서 오하이오와 캘리포니아 단에서는 레프트한 컨텐츠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탠스 측면에서 봤을 때도 파리스는 아무래도 반대되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하이오와 캘리포니아는 좀 더 서포트한 아티클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성적인 평가를 해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무슨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건이 발생되어서 실제 내무부 장관이 바뀌고 실제로 반이민 시위가 많이 이 시기 때 많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아티클에서도 그런 시의 관점에 담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컨클루전인데요.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컨트리뷰션을 저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동일 시점에 유저 컨텍스트만 달리하는 동시간대에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표면적인 분석이 아닌 LLM 페르소나를 활용을 해서 바이어스를 없앤 상태에서 실제 내재적 관점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통계적 검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정보 격차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로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쿠키라던가 뭐 AWS 람다 펑션에 대한 리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강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데서 QR코드로 다 아, 예. 연구실 홈페이지도 하나 예. 그 앞에 6페이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서치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저 프로필을 네. GPT 기반으로 실제 생성을 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 좀 설명이 돼야 되겠는데 말로 설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 콘텍스트별로 좀 한 페이지 정도 설명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예. 페이지 설명을 할 때 페이지요. 예. 폴리티컬 미닝이 값이 낮은 것부터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 개별 어노테이션보다 성능이 높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컨클루전에 퓨처웍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퓨처웍이 사실은 지금 뭐 다 억셉트가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퓨처웍을 써주고 억셉트가 됐다고 써주세요. 아, 예. 위즈덤 두 개를 써주고 웹은 리뷰 중인데 아마 그 자리에 웹 리뷰어들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올 테니까 써주는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억셉트 됐으니까 떨어뜨리지 말라. 근데 연구를 보면 뭐 단점이 없는 연구 어디 있겠어요?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거. 네, 질문 하세요. 질문 예. 8페이지에 예. 페르소나 몇 가지 각각의 사항면 하나씩 분담된다고. 예. A는 네, 옥스퍼드 이탈리안 웹트인데 저기 리볼스 아, 예. 실제 이게 페르소나를 부여하더라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더라고요. 저쪽 영역에 매핑되는 인물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어느 정도의 뭐라 해야 될까? 어, 매칭이 되지 않는다? 레프트이면서도 권위주의적인 그런 성향 자체가 매칭이 되지 않다 보니까 LLM 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혼동이 와서 다음과 같이 좀 매핑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중간에. 그것도 뭐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앞페이지 설명과 연동해서 기본적으로 LLM이 가지고 있는 편향이 존재하니까 상대적으로는 그거보다 약간 Y축으로 더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네,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해서 상대적인 차이를 설명을 해야 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기준점 자체가 좀 바이어스 된 상태로 출발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아마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뭐 많이 궁금해하거나 그럴 거예요. 네, 그 질문 있어요? 16페이지에서 지역별로 네. 정치적 성향이 다른 학교의 분이나 16페이지.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아까는 LLM 모델들이 각자 정치적 성향을 각각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지역마다 정치적 성향을 다르게 가지고 오는 거 리트리벌 과정에서
이게 케이스 스터디로서 실제 검색 결과들이 어느 식으로 왔는지를 분석한 거고, 그 페르소나는 실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LLM한테 어떻게 어노테이션 할 때 메소드를 줬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오대훈 학생이 연구할 때 중간에 같이 미팅 들어오고 왔었죠? 네, 그동안 돈 두 번밖에 안 됐네. 그때 비해서 어때? 칠, 뭐랄까, 뭘 하는지, 이런 거잘 보게 되는지 아니면 둘 다겠지. 그 일부 학생은 발표할 때 좀 천천히 네, 예. 숨을 쉬면서 숨 넘어가면 안 되니까. 김미술 학생 질문 없어요? 지금 학회 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학회 참석하지 않고도 그때 이 논문을 읽어봤던가요? 이거는 공개하지 안 돼 있었죠? 질문 없어요? 예리한 질문은 뭐. 네, 또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은 이게 쿠키도 그렇고 패턴을 LLM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브라우저로 사용할 때 쿠키나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뭔가 그런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같은 것들도 제한이 되나요? 뭔가 제안이, 조금 예. 더 뉴트럴한 걸 내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뭔가 예. 도와줄 수 있는 뭔가 그런 방법들 제시가 되나요? 혹시? 현재로서는 그거는 아무래도 서치 엔진 자체가 블랙박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뱉고 실제 컨텐츠 자체 어느 쪽 성향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법 자체는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결국 이 페어 데이터셋을 제안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얘기한 그런 방식은 아니고 진짜 실제로 이제 이 웹 서치 결과가 편향이 돼 있으니까 그 전체 어떤 서치 결과들 셋에서 어떻게 좀 밸런스드하게 좀 셀렉션 해줄까 이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뭐 얘기한 것도 가능한 접근이긴 하죠. 그래서 브라우저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그런가요?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 날짜마다 저희가 페이스를 지금 예를 들고 있지만 실제 이 날짜에서는 좀 이민 정책에 대해서 라이트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반대되는 성향들의 컨텐츠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 위섬에 제출했던 논문에서는 8월 달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 식의 우연의 일치들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절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대신에 뭐 웹 데이터 전체를 샘플로 보고 나서 여기서의 편향성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빼야 하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들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다이나믹스가 있어서 시계 흐름에 따라 어떤 예를 들어 이 지오 로케이션이다. 그러면 그 특정 지역에서도 계속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도정적으로 이 지역은 완전히 좌편향이 형성돼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정을 해야 하니 그거를 미리 감지하지 못한 이상 사실상 좀 제한이 되긴 하겠네요. 네.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인스턴스 자체를 지금 6개만 뒀는데 인스턴스를 늘린 상태에서 전체적인 샘플로 그걸 간주를 한 상태에서의 페어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수준에서 만약에 제어가 되면 훨씬 좀 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기는 하죠. 네. 우리는 데이터 다 뽑아놓고 거기서 이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샘플링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뭐 이거죠. 이거 지금 생각났어. 네, 또 질문 있어요? 그런가요?